신우이 결혼자금 3천만 원만 보태라.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아들에게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오빠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엄마가 말은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남편은 지방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합니다. 엄청난 고소득도 아니고 누군가 부러워할 만큼 여유로운 형편도 아닙니다. 신혼 때는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부모님께 조금 빌려 시작했고 가전제품은 중고로 채웠습니다. 친구들은 신혼여행 다녀와 혼수 자랑을 할 때 저는 중고 냉장고 앞에서 지금은 없어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혼자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집 한 채는 마련하자. 커피값을 아꼈고 여행 대신 적금을 넣었고 친구들 모임을 줄여 집 살 돈에 보탰습니다. 주말에 친구들이 맛집 투어를 간다고 할 때도 저희는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아꼈고 남편은 야근 수당을 받으면 그날 저녁 통장에 얼마가 늘었는지 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시댁 행사는 빠지지 않고 챙겼고 명절 용돈도 형편껏 드렸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이번 달은 형편이 어렵다고 넌지시 말씀하실 때도 저희 부부는 상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형편을 배려하며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것.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나서야 작년에 겨우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대출이 절반 넘게 껴 있었지만 우리 이름으로 된 첫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날 집을 둘러보던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너희 여유 있는 거 아니니?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대출이 절반이에요, 어머니. 저희 아직 여유 없어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가 전화했는데 동생 전세자금이 조금 부족하대. 3천만 원 정도만 보태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동생 전세 자금을 남편은 눈도 못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거니까. 잠깐만, 그럼 어머니가 당신한테 직접 부탁하신 거야? 낮에 전화와서 동생이 형인 내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5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로 다니던 날들, 축의금 낼 돈까지 계산하던 순간들, 집 마련 전까지 아이도 미뤄왔던 시간들. 그 모든 걸 참아온 게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대출만 3억 넘게 남았어. 그런데 3천만 원을 어떻게 보태?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그게 결국 해준다는 뜻 아니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을 했어야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도움 좀 요청한 건데. 동생 결혼 자금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번에 해주면 다음엔 또 다른 이유로 부탁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때도 생각해보겠다고 할 거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꼭 이렇게 매정하게 말해야 속이 시원해?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후벼 팠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결혼부터 하겠다는 동생도 이해가 안 돼. 양심이 있어야지.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너 너무 돈돈거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말 폭발했습니다. 돈.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인데? 당신 월급 그대로 시댁에 계속 들어갔으면 우리 아직도 전셋집에서 허덕이고 있었어.
내가 악착같이 아끼고 계산 안 했으면 이 집도 못 샀다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 서운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내가 너무했나 아니면 맞는 말을 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혹시 남편이 엄마 편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부모님 눈치만 본다면 이 결혼이 앞으로도 평온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려다가도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것 같다는 이상한 자존심에 손을 멈췄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갈 즈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들어와 제 앞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밖에서 계속 생각했어. 당신 말이 다 맞더라. 내가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계속 애매하게 대답했던 것 같아. 그게 결국 당신한테 다 떠넘기는 거였네. 내일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우리도 대출 갚느라 여유 없다고. 동생 전세자금은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아니라고. 이번엔 애매하게 안 넘길게. 어릴 때부터 내가 형이니까 양보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거절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당신이랑 만든 이 가정이 가장 우선이니까.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나중에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확실히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쌓였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사실 저는 시댁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당연한 듯 요구한 그 태도가 힘들었던 것뿐이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 편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길 바랐던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정말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동생 결혼은 축하하고 싶지만 전세자금까지 책임지긴 어려워요. 수화기 너머로 그래도 형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너무 하는 거 아니니? 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남편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가 처음엔 서운해 하시더라. 근데 끝엔 내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서운한 소리를 들었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남편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효도와 희생은 다릅니다. 부모를 돕는 건 효도지만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드는 순간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결혼한 아들은 부모의 보험이 아니고 며느리의 통장도 시댁의 비상금이 아닙니다. 형제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무조건 책임져야 할 의무도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돈을 요구한 부모보다 그 요구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의 입장을 확실히 이해하게 됐고 이후로 남편은 시댁에서 어떤 부탁이 오더라도 혼자 결정하지 않고 저와 먼저 상의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순간마다 애매하게 넘기다가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도 소중하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울타리는 부부가 함께 만든 가정입니다. 그 순서가 흔들리는 순간 갈등은 반복되고 신뢰는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동생 전세자금 3천만 원 보태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으실 건가요? 자녀를 결혼시킨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려우면 다른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며느리나 사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가족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돌이켜보면 그날의 다툼이 우리 부부에게는 오히려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고 참기만 했다면 이런 불만은 계속 쌓였을 거고 언젠가는 더 크게 터졌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